김준일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중국 인민일보 인민망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중국 네티즌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네티즌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0년은 아마 일사단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사라 하면 코로나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난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21년은 모든 면에서 회복과 복구, 발전의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국 인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회복하고 좋아지는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립외교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각 나라에서는 외교관을 훈련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아마 중국에도 있는데요. 이게 1963년에 연수원이라는 이제 최초의 외교관을 교육시키는 것이 이제 설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가서 외교안보연구소라고 해서 이제 국가의 정책을 연구하는 그게 생겼는데, 이것이 2012년에 다 합쳐지면서 국립외교원이 하나는 교육, 외교관 교육, 그리고 하나는 정책 연구, 이게 합쳐져서 국립외교원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가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하여 어떠한 성과가 있었고 남은 임기 동안 어떠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전 세계인이 다 알 것 같은데요. 문재인 행정부의 가장 큰 수건이고 주안점은 아무래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임기를 시작했던 2017년에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고 한반도에 전쟁의 가능성까지 있었는데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이제 꾸준한 노력 덕분에 2018년엔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잘 진행이 됐고요. 물론 2019년, 20년 약간의 교착 상황과 후퇴가 있었지만 여전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끝난 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고 임기 말까지 아마 가장 주안점으로 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외교적 다변화인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이 원래 이 정부 행정부 출범하기 전에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제가 입안했고 기한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거 역시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이 됐지만 아세안 국가와의 관계라든지 그래서 신남방 신북방, 과거에는 중국과 미국에 국한됐던 한국의 외교가 좀 다변화되고 커진 그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국립외교원의 수장으로서 중한 양국의 외교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제언을 해주시겠습니까? 한국과 중국은 겉으로 내세우는 그 실제적인 정책보다 내부적으로 훨씬 더 국익이 접점이 많다,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인류 사회 전체를 복되게 하는 원칙들에서 저는 같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유무역이라든지 세계적 협력이라든지 또 보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다 실제적으로 많은 협력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역지사지 같습니다. 우리 중국 동료들을 만날 때도 자주 하는 얘기인데 결국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오해가 많이 생길 수 있고 요즘에 그 외교라는 것이 국내 정치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칩니다. 과거에는 국제 환경이 국내 정치를 움직였는데 요즘 국내 여론이라든지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외교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해도 많고 몇 가지 발언들이 침소봉대돼 가지고 상대방 오해를 시키는데 그런 것들 상대방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면 오해가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역지사지의 원칙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동양적인 특성이기도 하고 한국하고 중국은 지식인, 전문가들, 학자들의 굉장히 존경심을 갖고 있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국가들입니다. 그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요. 저는 좋은 점을 많이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종의 오피니언 리더들인데요. 그런 양국에서 그 여론을 이끄는 사람들의 만남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1.5 트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정부를 포함해서 민간의 중요한 사람들의 실제로 이런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그 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한중 관계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립외교원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국립외교원은 외교관들을 양성하고 교육하고 그뿐 아니라 이제 각 해외에 나가는 공관들 외교관들이 나가기 전에 여기서 훈련을 받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략적 사고라든지 또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그런 외교관들을 통해서 이런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한 것들을 앞으로 훨씬 더 제가 많이 강조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이제 담론을 만들고 중요한 원칙들을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훨씬 더 한중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중한 양국은 서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면서 그 서로 돕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마음을 전달해 왔습니다. 이렇듯 그동안 많은 교류를 통해서 상호 발전을 거듭해온 중한 양국이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요? 한국 속담이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까운 이웃끼리 친하게 되면 오히려 친척들보다 형제들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실제로 친척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한국 속담이 있는데요. 저는 이 여러 면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은 이익이 수렴하고 미래를 같이 가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를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또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향성만은 한중이 같이 가야 되고 같은 길을 보고 있다. 서로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데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기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곧 그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이 다가옵니다. 예. 중국 그 국민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과 함께 덕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춘절은 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에게 건강하고 그다음에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것이 출발이 돼서 올해 한 해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